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이 유승민 하면 이준석 하면 유승민이 바로바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그만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이가 윤석열 총장을 까대기 할 때 그때는 침묵을 딱 지키고 있던 유승민입니다. 전략적인지 전술적인지는 모르지만 이준석이가 이젠 까대기를 하다가 턱에 딱 걸리니까 국민들에게 아주 여론이 지극히 나빠졌죠. 나가! 사퇴! 지금 당원 게시판에는 온 대비하는 게 이준석 나가. 아주 세찬 비난들이 거의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럴 때는 유승민이가 침묵을 하더니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자기는 대선 경선에 못하겠다, 이제 안 하겠다 하고 일단 꼬리를 냈지만 이준석의 진정성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결국 이제 이준석이가 꼬리를 일단 겉으로 내리든 거치든 속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꼬리를 내리니까 바로 유승민이가 딱 바톤을 이어받아서 윤석열 총장을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딱 바꿨습니다. 스위치를 갖다가 여기서 탁 내리니까 저쪽에서 팍 올리는 겁니다. 이걸 갖다 속된 말로 짜고 고스톱 친다는 그런 모양새 아닐까? 라고 의구심을 표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사퇴 후에 유승민 캠프 가라. 이준석 사퇴 후에 유승민 캠프 가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 민영삼 씨가 얘기했죠. 깨끗하게 무건수행을 하든지 이준석이 아예 당대표를 사퇴하고 유승민 캠프 가서 선대위원장 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유승민계는 불공정 시비 재현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런 포석을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죠. 이분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선 주도권을 놓고 유 전 의원하고 윤 전 총장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윤 총장하고 유승민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잽이 안 되는 사람인데 많이 몸집을 이준석이가 키워놨습니다. 은연중에 암암리에 이렇게 키워놓고 공격을 하고 서로 공세를 하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많이 두드려 팼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것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어저께 지지율이 폭등했습니다. 이거는 뭘까? 초조한 유승민 다시 칼을 빼들고 이제 이준석이 칼집에서 칼을 떨어뜨리자 바로 칼을 들고 경선 주도권을 놓고 지금 윤 총장을 찔러대려고 막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공할까요? 유승민과 이준석과의 특수관계에 대해서 숱하게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대표에게 말을 아끼라 하고 점잖은 척하고 했지만은 막상 이준석이가 이제 코너에 몰리자 나가자 코너에 몰려서 나갈 지경에 딱 이르니까 얼른 그 공격의 칼을 다시 바톤을 이어받아서 치는 그런 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유승민은 4등 내에 드느냐가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특수관계에 대해서 숱하게 공격을 받은데 이준석, 윤석열 갈등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대표에게 말을 아끼라고 자제를 당부할 정도로 쇼를 했습니다만은 그가 돌연 기자회견을 갖고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하러 온 건가?
아니면 당권 교체를 하러 온 건가 이러면서 이제 윤 총장을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아리는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유승민을 볼 때 이준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스폰서, 이준석의 대부, godfather. 야권 대선 주자 1위인 윤 전 총장의 당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 언론의 표현입니다. 이날 이 대표가 당 경선 준비 과정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고 당 갈등을 이제 조금 봉합하려고 했지만 유승민이 바로 칼을 빼들고 이런 아랑곳하지 않고 기자회견에서 작정한 듯 윤석열 때리게 나섰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유승민은 이준석이가 있을 때 한참 윤석열 때리게 할 때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지율은 숨어들기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해 봅니다. 윤 전 총장의 그 기습 입당을 갖다가 또 꺼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을 비난하려니까 비난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승민이가 기습 입당을 거론하면서 당대표, 원내대표가 없는 날 입당한 것부터가 당을 무시한 오만한 행동이다. 입당 후에 비전과 정책 발표는 하나도 없이 지지자들을 앞세가지고 당 접수를 시도했다. 당 대표를 흔드는 일이 계속됐다. 정말 유감이다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지만 그 비판하는 내용들은 다 허구였습니다. 국민도 당원도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부하들이 아니다. 정치는 검찰총장 시절의 습관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유승민한테 상기시켜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윤석열 총장이 홀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는 입을 딱 봉하고 있었죠. 그 덕을 봐서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고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미동을 시작한 거죠. 정치 공작의 어떤 길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건데 윤석열 총장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이가. 이 대표와 가까웠다는 이념만으로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가지고 그동안 온갖 중상모략에도 참아왔다고 하면서 이제 분명하게 해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상모략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이 대표하고 가까웠다는 인연만으로가 아니고 함께 공격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공격을 했잖아요. 밖에 있을 때부터 유승민은 라디오에 나가서 공격을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근데 무슨 뭐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 가만히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캠프 인사가 계속해서 당대표를 흔드는데 후보의 승인 없이 가능한 일이냐. 윤 캠프는 후보 따로 참모 따로인가 이렇게 꼬집었는데 후보하고는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 알면서도 지금 저렇게 말을 만들어서 윤석열 총장을 끄집어 들여서 거기에 침몰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효가 지났습니다. 밸리데이트가 지났다. 소위 유효기간이 지났다. 이제 윤석열은 자유롭게 그가 날개를 달고 지금 날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본다면 초조한 쪽은 유승민은 상당히 초조할 겁니다. 뭐 비대위 전환 검토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아니란 걸 알면서도 비대위 전환 검토. 비대위 만들라는 거는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윤석열 캠프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 캠프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한테 캠프에서 오란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안 가요. 그러나 비대위 만들어서 이준석을
이준석 저대로는 안 된다. 불공정하고 그리고 이 자기 아군을 갖다가 이 지금 국민의힘이 5% 진다고 공언한 당대표가 무슨 전투를 하겠느냐, 이게. 무슨 대선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비대위를 만들어라. 비상대 쟤는 자신이 없는 아니까 자신이 없는 자가 왜 당대표를 하려느냐, 그만두고 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견이었다는 것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십시오. 스스로가 물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사과를 하고 이제 물러날 길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반격을 합니다. 이준석은 반격의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무의로 끝날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이 이준석 흔들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준석 흔들기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준석을 높여줬죠. 호프 미팅도 하고, 그런데 이준석은 MBC에 나가가지고 그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선버스 운전대를 갖다가 싹 뽑아버리고 자신에게 또 페인트 칠하고 버스를 출발 못하겠다고 윤석열 총장을 빗대서 비판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 날 사태가 그게 아니니까 이제 일단 선대위원장을 정홍원 총리에게 맡기고 일단 휴전 상태로 들어갔지만 이거는 종전이 아니고 휴전입니다. 이준석은 또 기회가 되면 이준석의 앞으로의 태도를 보려면 점을 치려면 딱 예측을 하려면 유승민의 행동을 보면 합니다. 유승민의 정치 행동을 보면은 이준석의 미래가 보입니다. 바로 서로가 치환 관계에 있는 그 바로메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바톤을 받아서 유승민이 저렇게 조급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4등 내에 들어야 되는데 초조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컷오프에 2차 컷오프가 이제 4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8인이 될 거고 2차 컷오프가 지금 불안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저격수로 딱 자기가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대등한 저격수로서의 자기 지지율을 꾀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민영삼 특보의 이준석 대표 사퇴 후에 유승민 캠프로 가라는 말이 바로 도화선이 직접적으로 되었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서로 가역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선 거죠.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대표하고 자신을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유승민계를 공식화, 불공정 논란을 향후에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리를 경선버스 출발 전에 스스로 끊어낼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정치평론가 그 이준환 교수, 그 인천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뉴시스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승민은 논리적이고 점잖은 본인 스타일에 맞게 이 대표하고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점잖게 해명한 거라 본다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몸풀기를 할 때가 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이제부터는 본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성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정치권에서는 유 전 의원이 2차 컷오프인 톱4를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윤 전 총장과 이렇게 대등한 싸움하는 그런 가치, 자기 몸값을 불려야 하는 절박한 사정에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부터 그 운신을 놓고 폭을 넓혀가고 있는 그러한 추임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유 전 의원으로서는 윤 총장 지지율이 박스권에 묶여 있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박스권을 어저께 텄습니다. 박스권을 두고 지지율이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최 전 원장이 지금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이때 빨리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고 가장 최적기로 판단하고 소위 미사일을 쏘아댔는데 윤 전 총장이 바로 박스권에 안 묶여 있고 어저께 박스권을 뚫고 폭등을 했습니다. 또 최 전 원장은 지지율이 지금 좀처럼 오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이때 빨리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그래가지고 최 전 원장을 밑으로 끌어내려 버려야 되겠다라는 바로 이 조급함이 지금 발동이 된 겁니다. 이 최 전 원장도 바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박스권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뭐냐? 치고 나와야 된다. 뭐냐? 반문의 박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형성해서 그걸 치고 나와서 선두를 달리지 않는다면은 최 전 원장도 어렵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이기가 쉽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박스권을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딱 하나 있는데 반문입니다. 이 반문을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최 전 원장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렵죠.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빨리 치고 나와야 되겠다 하는데 바로 그날 윤석열 총장은 JTBC 리얼메타에서 폭등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박스권이 아니라 박스를 갖다 상자각을 뚫고 나와서 이제 그가 가는 길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자, 초조하기는 유승민은 무척 초조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윤석열 총장이 이번 주 장모 재판 뭐 있고 뭐 등등 있지만 장모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알 거 다 알고 저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뭐 장모 처가 이런 거 문제 가지고 윤석열이 개인 당사자 일이 아니면 전부 관계 없고 또 윤석열은 이미 결혼을 늦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저는 별 가족들 처가하고는 별로 관계없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 돼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때리기에 전부 다 집중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때리기로서 그렇게 매맞고 휘청거릴 그런 윤석열의 몸집이 아니라는 사실, 바로 여기서 유승민의 고뇌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더더욱이 한미동맹으로 인한 강력한 국가안보의 틀 아래서 대한민국이 융성되는 바로 그러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은 내일 새벽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